거제시 예술성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거제를 어떻게 할 건가, 리브랜딩하고 어떻게 리플랫폼 할 건가, 기존 개념이나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거제 아름답습니다. 조선산업, 관광지, 그런데 이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사실 힘듭니다. 아름다운 건 세상에 다 아름답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제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거냐 이거죠. 시장에서 꼭 필요하냐? 소비자가 누구냐? 이런 고민을 100년 디자인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관광 자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거제도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엮어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거제시 치유예술섬 메카로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 나오시마 섬 얘기합니다. 아, 여기가 베네스하우스구나. 아, 여기가 신안군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제 예술섬의 어떤 정체성, 어떤 제품을 팔아먹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선회, 굴구이, 대구탕, 멍게, 성게, 비빔밥 다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애들은 글쎄다. 애들은 돈가스 좋아하지, 스파게티 좋아하지, 피자 좋아하지. 그 아빠 엄마 따라가서 어거지로 그냥 그 안 먹는다고 이런 고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 지자체에서 그러면 섬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천광역시는 168개 섬 가지고 해서 유인도 40개 중에서 32개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섬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286개 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령시가 5개 섬, 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5개 섬을 가지고 제1회 섬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 102개의 섬 가지고 지금 현재 K컬처 섬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165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하는 거 너무 잘하시죠. 경북 울릉공항,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한다고 울릉공항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겠죠. 저는 가슴 아픈 사연도 알고 있습니다. 가두봉 잘라버렸죠. 울릉공항 건설한다고.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거제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해양, 섬, 관광, 자연을 가지고 세련된 네이처, 흔히 말하는 럭셔리한 네이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어린이에 친화된. 그래서 거제 예술섬은 고급지고 럭셔리한 삶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초점을 두고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멋짐을 추구하는 어린이 관광객에 초점을 두자. 혹시 임신부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좀 광분하면서 하겠습니다. 야! 너 뛰지 마! 너 뛰지 말라고 했지. 왜 뛰어? 아이들은 집에서 뛰는 게 정상입니다. 안 뛰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그건 제가 관련 법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문제로 해서 층간 서로 싸우고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못 뛰게 합니다. 경기장,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여기 잔디구장 관리하시는 분 계시나요? 잔디구장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잔디는 보호하는 거랍니다. 아이를 보호해야지 잔디를 보호하래요. 아이 들어갔다고 너 이리 와.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정말 깝깝하죠. 우리 아이들 놀 데 없습니다. 학원 가기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주는 게 거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제 예술섬의 브랜드 컨셉을 뭘로 할 거냐? 정말 어린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친화 예술 치유섬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어른들도 마음이 요즘에 정말 허합니다. 그죠?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걸 뭘로? 예술로 치유하자. 그래서 문화예술 치유 어린이 친화섬으로 만들자. 그래서 안전하고 세련된 섬, 예술 치유의 섬, 럭셔리한 어린이 친화섬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시장에 내놓으면 될까요? 자, 송아지 가면 암소 가고 암소 가면 황소 가는 송아지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생형 애인한테 물어봤어요. 야, 거제 1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자, 이 이미지 만들었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런 거제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제의 의미를 우리 시장님이 발표하신 자료 중에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 일본 사무라이가 서 있습니다. 여기 상투 꽂고 있죠. 점막에. 이쪽
대마도를 보고 있죠. 반대편은 한반도를 보고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거제가 앞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장승포, 고현안 통합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 꾸준히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제가 차별화된 거,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세계 섬치유 여행박람회를 하면 됩니다. 아까 섬 비엔날레하고 예수 섬박람회를 했는데 섬치유 여행박람회를 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무역관광도시약, 그리고 또 세계 지방정부 캐릭터 비즈니스 엑스포를 세 가지를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안해 봤습니다. 세련되고 럭셔리한 거, 참여 체험 강화, 감정이입, 이신점심, 뭐 차별화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에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막연하게 예술성 개발하는 건 배제해야 된다. 어린이 친화적이고 고급진 콘텐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국내 사례 분석을 하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 사례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얘기하는 일본의 나오시마입니다. 쿠사마 야오이에 노란 호박 하나 보러 갑니다. 아이들 성질 냅니다. 이우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안토 타다오가 하는 베네스하우스,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분이 작업할 때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4분이나 계십니다. 제주도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도 됩니다. 자, 프랑스 낭뜨가 대표적인 그 버려진 섬, 레마신들이라고 하는 이 사는 그 제주, 어떻게 보면 거제와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를 조선 산업이 있었던 것인데 이 버려졌던 철강 제품들을 가지고 저런 르그랑 엘레팡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 작품인데 이게 움직입니다. 질베른의 소설을 가지고 모티브를 한 거죠.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거미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국내 사례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신안섬의 대표적인 것이죠. 문중경 전도사라는 12사도길. 별거 없습니다. 김만기 작가 하고 있는 거,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하의도, 이세돌의 비금도 이런 콘텐츠를 살아먹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전문국 크라운 혜태가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광고하는 대신에 국악과 조각과 시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갠생지원을 통해서 조각 작품을 또 예술가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강에서 오세훈 시장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한강에 이런 조각 작품을 세워 관람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낙락유람이라고 하는 이 한강 프로젝트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이 크라운 혜태가 경기도 양주 장흥에 가면 아트밸리라고 하는 100만 평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코로나 때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에 차관을 해야지 드라이브 스루 견생전을 해놨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조각 작품을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품이 1200점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예술가들이 자기 집에 이 작품을 보관하기 힘드니까 여기에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특정한 아까 얘기했던 견생전이 있을 때마다 이동을 해줍니다. 이런 작품들을. 그래서 이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드라이브 스루 코스의 어떤 조각 견생전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낙후된 도시나 공장 시설물 재활용해서 하는 지역경제 발전시키는 방향이 사실은 거제가 한번 본받아야 된다. 그럼 추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정책을 극대화할 건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안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시그마시티 거제섬을 좀 만들어보자. 복합문화섬 기지. 그래서 내용이 제가 380페이지나 되다 보니까 이 한 페이지만 잠깐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럭셔리하는 어린이 친화 예술 치유섬 스누피 가든. 제주도에 가보시면 스누피 가든이 있습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피 가든하고. 이 스누피 가든은 여러분이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저 왼쪽에 나오는 캐릭터와 오른쪽에 있는 스누피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 별거 없습니다. 제가 가장 역심을 들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나오는데 찰리가 정말 힘들거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머리 박고 죽고 싶다 하고 나무에 기대는데 나무가 얘기를 해주죠.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나무에 한번 머리 받아보세요. 박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대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여성들도 따라합니다. 이게 아주 핫플입니다. 이 스누피가 이 저류지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명소입니다. 이게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고 갑니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위안을 받습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감정이입이고 이게 체험 관광입니다. 또 미피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바람숲, 거제하면 바람이죠. 바람숲으로 미술관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제 바람 정말 좋습니다. 그게 부작용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키네틱 아트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밀의 바람숲입니다. 바람의 미술관, 바람의 전화. 바람의 전화는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 것을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테오 얀센이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48년생인데 이분이 얼마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만약에 거제에서 하시다 그러면 이분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오실 수 있냐 했더니 1년 놀게 해주면 오겠대요. 이거 제가 지금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 컴퓨터로 유튜브 쳐보시면 정말 이게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가는 작품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바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증기죠. 이 나노 입자로 나오는 수증기인데 이 수증기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키네틱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라고 하는 영역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은 열광합니다. 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름에 이런 나노 입자의 키네틱 아트로 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이게 키네틱 아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괜찮아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떠나버린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숲에다가 이 전화기 하나 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왜?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놔도. 그래서 어린이 치유 조각 작품을 프랑스 낭떼에서 참고로 해서 우리 최혜강 작가가 조각 작품은 제발 손대지 마라. 애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애들은 기본적으로 만지게 되어 있어요. 만지고 발라차고 물어뜯고 먹어보고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조각 작품에 올라타서 미끄럼틀도 타고 사진도 찍고 이런 구름 놀이터, 제작비가 좀 비싸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조각 작품도 있다. 그 다음에 키즈 플레이 테마파크입니다. 기후변화가 오면 실내 테마파크가 필요합니다. 턱시도를 못 입겠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린이 살롱, 어린이 초청 미술 전람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트 타이니도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백화마을 가면 전부 다 백화마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 그려져 있고 뭐 이상한 거 그려놨어요. 따라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찾을만한 게 저기 좀 보이진 않지만 조그마한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무늬가 애틀란타에게 7개 있다. 그럼 관광객들이 그 7개 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예술치유 섬에서의 축구 캠핑. 아까 이야기했죠. 축구를 뛰어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 캠핑, 폐바지선 위에다가 축구장을 만든 겁니다. 조그마한 사이즈로 풋살 경기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여성들하고. 엄마 아빠 함께 하는 축구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아빠하고 캠핑 가보십니까? 엄마하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 A+ 줍니다. 우리 대학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귀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수중조각과 조수조감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제이슨 테일러라는 영국의 작가가 이 조수간만의 차를 위해서 조각 작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이 사람이 수중조각까지 했습니다. 수중에다 이런 조각을 해서 다이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이거 산호초 보셨으면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물고기 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아파트 인천 앞바다에서 축구장 375개 크기의 물고기 아파트 했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에 8천만 원씩 듭니다. 이런 걸 좀 조각 작품으로 좀 했으면 이런 형태로 이게 뭡니까? 정말 예술 작품으로 해서 넣었으면 훨씬 더 물고기 아파트가 고급지고 정말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물고기도 살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거제도 지금 물고기 아파트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거제 와서 음식 뭐 멍게 비빔밥, 송게 비빔밥, 대구탕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건 어른들에게 야식의 최가 좋은 게 피치족입니다. 피자, 치킨, 족발입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거 돈가스 또 스파게티입니다. 그러면 거제의 최고의 수산물이 뭡니까? 대구도 있죠. 또 우리 식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이 정말 고급진 식재료를 활용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만들면 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왜 좋느냐? 지중해 그 썩어
썩은 바다에서 나오는 그 생선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거제에서 정말 싱싱하고 한 걸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쌀떡, 면차 여기에 빵 넣어야 되겠죠. 죽탕, 찜 이런 형태로 해서 세븐 코스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거제 대구탕, 거제 굴구이, 멍게성게, 뭐 도다리쑥 아이들 안 먹는 겁니다. 아이들 먹는 거 바람이 핫도그 그나마 먹을까 말까 할 거예요. 새로운 컨셉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체류형 숙박시설로 돔하우스로 좀 가자는 거죠. 스머프 마을처럼 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콘텐츠. 그 다음에 예술치유센의 와그락을 지붕 없는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정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로 또 자연주의 놀이터 씨릉섬을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지심도 하고. 여기 순천에 이거 작업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지자체 일은 잘 안 하는데 기업만 용역받아서 하는데 우연찮게 이걸 후배가 맡아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다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두다다쿵인데 두다와 다다가 노는 그 두다다쿵의 세계에 이 지렁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환경미술가 박봉기 작가한테 얘기했어요. 두다하우스를 좀 그려달라. 좀 만들자. 해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겁니다. 이게 200m짜리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삽니다. 순천국가정원에서. 사실 이 박봉기 작가한테 정말 미안해요. 바가지 씌웠거든요. 바가지 씌운 게 아니라 순천시에서 돈을 적게 줬어요. 예산이 얼마 없다고 해가지고. 자, 거제 자연주의 섬 놀이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피트 아우돌프가 자연주의 지구정원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한 거죠. 이런 콘텐츠를 지원받아서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는 이런 공간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럭셔리한 거고 이게 정말 흔히 말하는 고급진, 세련된 네이처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뛰어놀고 자기들의 개성을 발휘하고 저런 공간 하나만 있어도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사라져도 태풍이 불거나 어떻게 망가져도 다시 또 지으면 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안전하고 즐겁고 신나고 뒤죽박죽섬 자연주의 놀이터 씨릉섬을 또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생로랑의 정원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있는데 입생로랑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이 IP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이 모네의 정원하고 이 입생로랑 정원 두 가지를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IP를. 아까 스누피도 마찬가지고 미피도 그렇고 이 IP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IP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가지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냥 가다가 그냥 주워 왔대요. 왜 주워 와요? 근데 10억도 안 돼요. 희한하게. 그 이유가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남이섬이 뭐 3방면 하죠. 남이섬에 보시면 짚라인 들어가고 유람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네이처 앤드 가든입니다. 우리 남이섬 회장님이 지금 제주도 가셔가지고 이상한 지금 뭐 주역에 빠지셔가지고 역경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강우현 사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연주의, 흔히 말하는 네이처입니다. 럭셔리한 네이처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련된 네이처예요. 여기 경기도 남양주 벨레에 가면 산들소리 수목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독특하죠. 여기 주차장이 지금 보신 것처럼 뭡니까? 맨 바닥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세멘트라든지 아스팔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관람객이 15만 명씩 몰려듭니다. 여기 개인 겁니다. 불암산 바로 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워터가든이라고 해서 일본 나스마치 일본 도치케현에 있는데 이거 오타미 회장님이 우리 제일동포십니다. 이 회장님이 이분이 만드셨어요. 여기 나무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나무 2,000그루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다른 데 옮기고 여기에 워터가든을 이런 형태로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다 개인 거라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죠. 여기 제주도에 가보시면 백혜라고 김봉찬 조각가가 하는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핫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련된 네이처. 자연스럽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분은 생태 전문가예요. 이 생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원형을 보존해 가면서 움직이는 거죠. 또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선, 요즘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선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밀양도 하고 있고 또 캐니크로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죠. 여기에 궁디팡팡 마켓, 이제 고양이죠. 반려묘. 그래서 아오시마에 가면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 섬에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 고양이 관광? 뭘까? 이런 걸 이제 또 고민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회장님이 야, 제주도에 땅을 사놨는데 좀 개발해달래요. 그래서 돈 얼마 주세요. 그랬더니 준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럼 합시다 해서 지금 제주도 고양이 섬 하나, 뭐 고양이 섬은 아니고 안에 이제 스누피 가든 근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하는 거. 여기에 캐릭터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뒤죽박죽섬, 빅풋, 두다다쿵. 아까 얘기했죠. 두다와 다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티니핑 모르면 간첩입니다. 내가 혹시 이거 처음 본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빨리 가서 경찰서 자수하십시오. 이 뽀로로 파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가면 피터래비 정원이 있습니다. 예, 구마몬에 쿠마모토가 있습니다. 여기 지브리 파크가 있습니다. 나고야에. 핀란드의 여기도 대표적인 섬인데 무민월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버려진 섬을 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무민밸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 이 무민을 만납니다. 이 무민이 원래는 괴물입니다. 요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마로 이제 변모를 시켰죠. 아이들이 푹 안겨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이들이 치유받고 싶어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거를 키운 사람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사이타마 현에 가면 무민밸리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놓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섬 7,000도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V식 해상 구조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다른 곳에서 거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게 우리 천혜령 선장님한테 제가 600만 원 주고 12년 전에 주문했던 배입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V식 해상 구조물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학교로 왔습니다. 제가 고향 IFC 프로축구단 단장까지 하다가 미치죠. 커피숍 가조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어제도 저녁에 가조도를 지나오는데 너무나 불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빈집미술관 유니온 아트 카페 페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커피기구에 대한 우리가 유치를 좀 하자. 이런 고민들을 거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또는 빈집미술관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 작가들을 통해서 이런 도자기, 커피잔, 그래서 1, 2카페 가는 아트 컬렉션 같은 것도 제주도에서 가조도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인공섬을 해봤습니다. 1조 8천억짜리 화장장, 장례식, 낙골당을 한 세트로 해서 인공섬을 조성하자. 대마도 전망대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북 제천의 청풍호반에 케이블카역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구조물을. 부산 송도에 되어 있습니다. 송도 해성 케이블카 옆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마도 서해말 등대 근처에 아마 대마도 전망대를 저런 형태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정말 미래는 이런 형태로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공간 브랜딩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거제도를 조금 브랜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거제 심장 빅커트 지심도라는 주제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여기서 잤습니다. 여기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하워드 호텔이라고 네, 좋은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어저께 거제 인심을 제가 느꼈어요. 밤 8시에 도착을 했는데 5시간이 걸려서 서울에서 와서 그 지배인님께서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5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5만 원에 제가 최고층으로 좋은 층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셔갖고 제가 딱 올라갔더니 진짜 큰 꼭대기층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마침 밤에 지심도가 살짝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지심도구나 라고 이제 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심도가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거제도 그 지배인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신도 디지털 아트 선물로라는 발제 내용 요약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왜 지신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지신도의 환경, 방문객 특성, 로컬, 및 주변 도시, 마을을 분석하여 관광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신도의 고유한 특징을 도출하고요. 이를 디지털 및 예술과 기술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후 나오시마, 오스트리아, 린츠 등 성공적으로 로컬 브랜딩을 이룬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신도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탐구하고요. 이를 분석을 통해서 지신도 개발 방향과 컨텐츠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전략 구축 체계도는 환경 분석, 시사점 도출, 정체성 성립, 그리고 전략 수립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환경 분석 부분입니다. 관광 정책 동향상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 5대 과제와 거제시 투자 유치 희망사업으로 매우 적합한 부분에서 그 지신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새 도시 재생 트렌드를 보면요,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환경적 재생으로 나눠집니다. 경제적 재생은요, 당연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요, 지역 산업의 활성화, 창업 지원, 관광 유치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재생은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환경적 재생은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도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녹지 공간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컬 관광이 지역 고유 콘텐츠 소비와 대중적이지 않은 여행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아웃도어 레저 활동, 특히 등산과 트레킹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논청 관광은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려는 선호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좀 유명한 곳, 뭐 경주라든가 그런 데 많이 가셨죠. 근데 요새는 약간 미닝아웃이라고 해서 본인의 가치를 좀 탐구하는 것들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라든가 30, 40대들이 지역만의 특색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또 여행의 지명도에 영향이 줄고 대중적이지 않는 지역을 방문하는 욕구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거제도 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어저께 왔는데 5시간 걸렸는데요.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호텔에서 누웠는데 또 그 풍경을 보면 또 그랬다, 이 맛에 오는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사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저희 지방에서 많이 저런 부분들을 노리고 좀 타겟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신도를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신도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신도의 역사를 한번 봤더니 지신도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섬의 모양이 마음 심자를 닮았다 하여서 지신도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40년대까지도 일제강점기 군의 요새가로 활용됐고 일본의 중대가 광복 직전까지 주둔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장승포업, 장승포리로 편입이 됐고요. 2000년대에는 자연림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백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신도의 장소, 자산 및 인문 환경 쪽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일제강점기 이후 국방부 소유의 토지였으나 거제시는 국방부의 토지 및 건물 사용 제한으로 지신도의 주민 편의시설 및 자연자원을 자체적으로 이용,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자 국방부에 2005년도에 말해서 2017년도에 거제시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 및 주요 관광 상품을 보자면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해양관광 및 역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쪽에는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여행 및 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을 봤더니 휴먼에어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요. 또 그 휴먼에어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연경관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일단은 관광 포인트로 많은 비교적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동백나무가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희귀 수종인 거제, 풍란을 비롯해 후박나무, 소나무 등 총 37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고요. 해안을 따라 기암절벽이 발달되어 있어 지신도의 관광 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기암 절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식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잘만 저희가 콘텐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섬이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숲 면적의 60%와 70%가 동백나무로 차지하고 있어서 동백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유적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일본 군사 요충지로 진해만 요새 사령부가 거제에 설치되면서 지심도가 군사 기지화됨에 따라서 일본군이 주둔하던 흔적, 포진지나 탄약고,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그런 문화 시설들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식 가옥이 있는데요.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일본군들이 주둔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사람들이 교체되어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쟁 분석에서 포지셔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지금 거제의 지심도는 내부 지향적 문화 중심도 아닌 산업 중심도 아닌 딱 중간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관광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심 보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리포지셔닝해서 조금 더 내부 지향적 문화 중심으로 조금 더 제가 리브랜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예시들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보월 예술특구 같은 경우에는 최태한 항만창고가 예술과의 거점으로 바뀐 예시입니다. 그래서 리포지셔닝 전략을 해서 내부 산업형이었던 어떤 이런 그런 관광 부분들이 외부 문화형으로 발전시켜서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설치 작품 그리고 물류 창고 안에 갤러리라든가 박물관을 넣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고요. 과거 현재 예술의 상업, 공무원과 전문가의 조화, 가오슝 항해 예술가들의 텅 빈 컨테이너에서 모여서 전시를 열며 새로운 문화도시로 재탄생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 아트 플랫폼입니다. 옛 일본 주식회사 건물이 예술가 커뮤니티로 변한 예시고요. 내부 문화형을 그대로 다시 내부 문화형으로 강화해서 조금 더 디벨롭한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북알프스 국제예술제입니다. 자연 특성을 살린 예술문화축제죠. 그래서 강화 전략은 이제 내부 문화형에서 외부적으로 좀 개방을 해서 외부 문화형으로 조금 리포지셔닝한 사례고요. 자연 배술의 예술제라든가 온천, 전통문화 및 음식 등 아까 이윤기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 퍼플섬 다들 아시죠? 염전 마을이 아름다운 보라색으로 물들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은 BTS의 상징색이죠. 보라색입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둔 약간 이런 마케팅적 재미가 좀 있어요. 그냥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마케팅 측면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한 겁니다. 브랜드는요. 이제 가파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섬에서 예술가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섬을 꾸려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현대카드에서 조금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재료 도청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카드가 사실 예술의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민간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브랜딩을 통해서 많이 유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세토우지 국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많이 보셨죠? 저 아까 누군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저거 이제 바다에 날아갔다고 가보니까 저거 바다에 날아가서 이제 저런 거 하나 보러 가는 건데 진짜 바다에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런 뭐 저런 아오시마 섬 같은 건 너무 대표적인 예시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라스 일렉트로니카 공업도시가 미디어아트의 성지로 변한 예시입니다. 사실 저런 것들이 진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섬을 브랜딩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기 사실 심리적 거리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움직이는 거리가 좀 크다 보니까 약간 이슈화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그런 것들을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 개발이 아닌 사실 뭐 LED라든가 좀 탄소 배출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이용해서 조금 브랜딩을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좋은 예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 테크놀로지, 소시어티에서 예술과 기술 그리고 사회의 융합이 궁극적인 목표로 또한 베터 바이엘과 같은 산업적 예술가들이 감독을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요거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따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쟁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례 분석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좀 분석해 봤을 때는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감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조형물, 갤러리 등 예술 관광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 파생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죠. 전단 조직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전단 조직인데 이런 전단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전단 조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 거제도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인식 조사를 했을 때 관광객이 섬을 찾는 이유입니다. 일단 섬관광의 주요 동기는 육지와 구분되는 한적하고 정적인 경관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구별되는 특별한 경관이죠. 근데 제가 거제도 왔을 때 느낄 때는 제가 5시간을 자고 왔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서울인 줄 알았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렸는데 뭐지? 서울과 다르지 않네. 왜냐면 아파트도 너무 많고 뭐 아까 얘기해서 족발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국밥집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국밥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거제도 와서 뭘 먹고 가야 되죠? 했더니 멸치와 장어구이를 먹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는 장어와 멸치가 유명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아침에 또 섬을 보니까 또 그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제 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부에는 사실 조금 서울과 구분되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면은 사실 섬으로 나아가서 그 섬들을 개발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여수에서도 365개의 섬을 뭐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일부 저런 고객 인식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제시의 주요 관광 지점 방문객을 보면 60만 명이 오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그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오고 있죠. 사실 이 60만 명을 더 많이 오게 하려면 거제에서 섬에 있는 73개의 섬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브랜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인식 조사를 통해서 지심도 방문객들은 주로 지인 소개와 언론 매체를 통해 방문하며 자연경관이 재방문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은 당일 일정으로 이루어졌고요. 숙박시설과 교통 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연보존과 쉼터, 화장실 증대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기한 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재방문 의사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자연환경이 높다 보니까 좀 불편함은 감수하고 온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불편함까지 해소하고 거기에다가 트렌드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사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방향성은 지역 특화 고유 자원 및 콘텐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상 분석에서는 융목함 및 지역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외부 지향적 문화 중심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경쟁 분석은 지역 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문화예술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네 번째 고객 분석은 자연경관과 더불어 섬만이 지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3R 분석 및 STP 분석을 했을 때 기존 방향성 전략에서 조금 더 리포지션 전략을 해서 콘텐츠와 거버넌스, 인프라, 액티베이션을 조금 더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체험 프로그램, 자연경관과 예술 커뮤니티,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공학자, 연구단체,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 주민 실버단체, 인프라는 갤러리, 연구소, 세미나실, 카페, 시금, 시설, 억트랙션, 그리고 액티비션은 거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지신도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섬, 융복한 관광을 할 수 있는 또 오고 싶은 지심도로 만드는 것이 리포지셔닝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략, 브랜드 컨셉 표를 말씀드리면 예술과 기술 그리고 마음, 휴먼이죠.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지신도라는 교집합을 만들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술의 섬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브랜드 컨셉 표입니다. 브랜드 전략 메인 콘텐츠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저희 이제 그 부분들은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요. 저희가 새로 만든 그 메인 콘텐츠들을 하얀 실선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 일본군의 군사기지가 예술가와 주민만의 기지로 테크기지 메인 공간을 건설을 해서 공학 분야 기술연구소와 워크샵, 세미나 공간들을 만들어서 메인 저희 베이스 캠프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도 핵심 가치를 세 곳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각 구역마다 기지라는 공간을 구축하여 예술가와 주민, 방문객 모두를 화합으로 이끕니다. 각각의 기지는 갤러리 또는 연구자가 공간을 사용하며 인근 숙박업소와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 혼자 산다 보셨나요? 나 혼자 산다의 윤가인 아시죠? 윤가인의 어머님이 화가세요. 화가신데 저쪽 화천에 소파도로하는 어떤 그런 산 속에 계신데 거기서 펜션 같이 꾸며놓고 거기에 예술가들이 지금 그냥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술가들이 자기 그 예술 활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뭐 모닥불 켜놓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자기가 만든 예술품들을 주변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그 산속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모티베이션 삼아서 이런 더 아름다운 선배경을 조금 더 하나의 관광 어떤 상품으로 만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메인 콘텐츠 말고도 저희가 예술인 레지던시라고 해서 거제에서도 밝게 빛나는 지신도의 예술인 기지를 조금 만들고 싶습니다. 거제 선착장에서 15분 거리인 지신도는요, 거제시에서 오가는 배로도 밝게 빛나는 예술인 레지던스 기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트 테크 기지에서는 예술가와 공학 연구자가 만나 다양한 예술 실험 활동을 펼치며 마련된 공간에서 전시, 작업, 실험 등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레지던스는 거제에서도 밝게 빛나는 지신도 예술인 기지라는 슬로건으로 테크 기지를 메인 거점으로 외관 LED 랩핑 건축물을 구축하여 관광 명소로 각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호텔 꼭대기층에서 지신도를 봤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냥 어렴풋이 그런 모양만 이렇게 보이고 어둠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야간에 조금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기가 뭐 어디지? 라고 조금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만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술인 레지던스는 저희가 지신도에 위치한 총 7개의 민박집을 숙박업을 겸한 예술인 레지던스로 리모델링하고 입주 작가를 모집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지신도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신도 예술작가 입주 공간 지원해주고요. 지원 대상은 미디어 아트, 회화, 설치 미술 등을 창작하는 기성 작가들을 모집할 수가 있고요. 입주 기간은 2년, 입주 계약 연장 심사를 통해서 최대 6년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회화, 설치 미술 등 지신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작가들 위주로 입주를 모집하고요. 작가들 사이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전시 지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축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박람회 등으로 계속해서 디벨롭할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예술과 섬의 예술과 자연의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민박집 리모델링을 새로 건축을 통한 지신도의 예술기지인데요. 일단 레지던스 안에 작업 스튜디오를 함께 마련하여 입주 작가들이 꾸준히 작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와 함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서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요. 총 7개의 민박집을 동일한 컬러톤으로 동일한 재료 등으로 재건축하여 통일감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지신도의 심장을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이라는 컨셉으로 상징적 설치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건데요. 요거는 다들 아시죠?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제 저기도 원래는 저런 미디어 아트가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하얀 지저분해지는 하얀 어떤 그런 천막같이 생긴 그걸로 설치해놨는데 그 강 건너에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많이 보던 거라 이제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 아트를 적용함에 따라서 밤에 사진 포토 명소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드니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시드니? 네. 시드니 볼 것이 있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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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렇죠. 네. 왠지 알아요? 오페라 하우스밖에 볼 게 없습니다. 시드니에 진짜 저는 호주에서 1년 반을 살았는데 시드니에 갔을 때 볼 게 없는 거예요. 블루 마운틴과 오페라 하우스 두 개 딱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어가면 한국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시드니 볼 게 없는데 저런 것도 매우 좋은 활용인 것 같아요. 그냥 기존 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미디어 융응복합을 이뤄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큐피트 화살 조형물을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커트잖아요. 거제도의 심장, 큰 심장 안에
큐피트 회사를 꽂혔다라는 어떤 컨셉으로 갖고 좀 재미나게 조금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마음 심자를 담은 지신도의 신장을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은 지신도가 지닌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신도가 지닌 사랑의 이미지를 브랜딩합니다. 지신도가 역사도 있더라고, 어떤 사랑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신도 안에. 그래서 그런 사랑 이야기를 조금 더 앞으로 꺼내 들어서 그런 것들, 여기가 연인들과의 어떤 사랑의 중심지다, 또 아니면 가족들이 왔을 때도 아, 여기가 우리가 너가 이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다, 이런 것들 역사적인 어떤 설화, 신화들도 이용한 브랜딩을 조금 제안드린 바입니다. 이외에도 예술의 레지던스 설치 미술 분야 입주 작가가 영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조형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지신도의 심장을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 상징적인 설치 미술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 20대, 30대, 40대는 인스타를 매우 좋아하잖아요. 여기 만약에 지신도에 왔을 때 저런 조형물이 있다고 하시면 찍으시겠어요? 안 찍으시겠어요? 100% 찍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조형물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좀 상징할 수 있는 조형들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지신도가 어떤 설화를 갖고 있는지, 뭐 하는 곳인지 사실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사실 여기에 지신도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셨던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 사랑 이야기가 외부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브랜딩해서 자연스럽게 거제도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대 설치 미술을 통해서 지신도의 방문객에게 각인시킨 동시에 지신도에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이 어려운 지신도에 대한 궁금증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죠. 지신도의 사랑의 섬. 네, 요겁니다. 유명 작가의 팔색조, 새해초상, 섬 등 지신도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가 존재하고 선 이름에도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큐피트의 화살이나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설치 미술들을 제품들을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미디어 아트라던가 이런 것들 더 추가해서 하면은 밤에도 그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에도 오쇼 그거 하잖아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관람차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하는 것 같고, 속초도 요번에 전동차를 관람차를 만들었는데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철거한다고 합니다. 네, 그 세금으로 만들었다가 철거하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엄청난 관광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콘텐츠로는 이제 주민과 협업은 당연한 거겠죠. 주민 커뮤니티 형성 및 지속적인 경제 순환을 위해서 주민 협업 방안을 만들어서 뭐 욕지도 같은 뭐 할매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 좀 벤치마킹해서 조금 저희 지신도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 동백길을 따라 걷는 지신도 아트 투어, 트레킹, 관광 코스들을 개발해서요. 트레킹 관광 코스 내에 그 예술가들이 만든 어떤 제품들이라든가 어떤 조형물들, 아니면 어떤 외형 설치 미술들, 이랬던 것 좀 적재적소에 좀 마련해 놓는다면 그냥 걷는 것보다는 어떤 지신도의 어떤 무언가를 탐구하면서 걷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지루하지 않은 어떤 그런 트레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광 상품을 만들어 놓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걸 철거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예술 활동이 일어나면은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거와 연관되는 어떤 예술품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계속해서 예술품들이 생성되게 되고, 굳이 뭐 예산을 투입해서 부시고 만들 필요가 없이 연결돼서 어떤 예술의 섬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표 및 기대 효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 단기 목표로 봤을 때는 디지털 아트 작품 설치 및 예술가 레지던시 구축을 통해서 방문객 수 15%에서 20% 향상이 예상이 들고요. 정성적으로는 지신도의 디지털 아트 섬 이미지를 홍보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목표로는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과 상호작용 작품을 통해 관광객 수를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신도를 국내외에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그런 예술가 레지던스를 통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것이죠. 이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최하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저거를 만들기도 기획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레지던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벨롭 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페스티벌과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로는 아트 작품 설치 및 예술가 레지던시 구축을 통해서 15%, 20% 향상 목표가 있습니다. 중복입니다. 복리이자죠. 단기 목표가 아닌 복리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정성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아트 명소로
지진도의 지속 가능한 예술 및 자연 모델을 확립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부적인 예술가들만 갖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저희 나라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는 외국인들 예술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서울보다는 한적하고 풍경 좋고 바다 있고 산도 있고 숲도 있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 자기는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들이 설문조사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니즈를 파악해 봤을 때는 외국 예술가들도 레지던스들을 영입을 해서 잘 키워나가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디지털 아트 명소로 지진도가 명성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 명소로 자기 매징하고 거제도를 브랜딩하고 지심도를 브랜딩하고 지심도가 브랜딩이 되면 다른 섬이 또 다른 어떤 컨셉으로 브랜딩이 된다고 하면은 거제도는 그냥 큰 조선소가 있는 저 밑에 있는 섬이 아닌 다양한 컨셉을 갖고 있는 73개의 섬이 있는 그런 예술섬, 아트섬, 테크섬 이런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는 섬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